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직접 손들고 질문하시면 제가 즉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끼놓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얼굴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부산의 한란처럼 왔다 가신 그 모습을 보이는데 청바지 입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저도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직장도 오래 했지만은 세상이 바르게 가는 길 가기 위해서는 오늘 고 박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파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이번에 고 박사님 진보냐 보수냐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선거 독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거를 이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선거를 이긴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드는 이 과정에 제가 최근에 한 보름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분과 노를 많이 느꼈는데 국가보안법 10만 명 만들려고 제가 한 100명 이상 동의 반대. 그래서 과연 국회에 법이 올라왔을 적에 포장하고 위장된 내용을 많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10만 명을 반대 찬성해가 국회 법사위에 넘어갔을 적에 과연 그 의견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아가 법사위에 올라가는 그거를 문을 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될 때는 아예 이건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 분과 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이해시키고 할 필요 없는지 네. 아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서명을 해서 그 서명 용지를 이렇게 쌓아갖고서 국회에 법사위에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이런 국민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해도 그게 강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고생만 할 뿐이고 없어요. 근데 이제 10만 명의 서명지를 모았다고 하면 엄청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서명지를 모아서 갖다 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좌파들이 쓰는 방법인데 전화폭탄, 문자폭탄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라고 해서 문자폭탄, 전화폭탄을 겁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파보다도 더 겁을 내요. 이 사람들은 이 대중의 지지, 대중의 무슨 인기 이거가 아니면 거의 자기들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자폭탄과 전화폭탄에 약해요. 우리 자유파는 개중에 보면 씩씩한 사람들은 곽상도 같은 사람 보세요. 대통령 가족들이 막 수십 번 고소를 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문자폭탄을 한두 번 받았겠어요? 끄떡도 안 하잖아요. 예. 우파는 어떤 면에서 그런 강단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좌파는 좀 센 척해 보이는, 센 것처럼 보이는, 누가 좀 세 보입니까? 좌파 중에? 정청래 무슨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건 문자폭탄에 엄청 약해요. 전화폭탄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끼리 고생고생해서 모아서 가봤자 다 개무시 당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는 결사저지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들에게 전화하고 문자에서 항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 서명 받으려면 뭔가 그 단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체가 전화로 입장 표명하고 문자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니까 그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그건 어쨌든 상대방한테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문자폭탄 전화 협박으로 대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는 더 효과적인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같은 자유파인 우리가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7, 8명밖에 안 되니까 그 7, 8명한테 다 전화하고 문자해서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신이 정치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도 당신 적극 지지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비겁하게 고개 숙이고 좌파의 폭정을 방관하면 우리가 책임 묻겠다. 다음 선거에 당신 낙선운동 하겠다. 이거를 우리 편에 대해서 하면 좌파들이
저 우파 유권자들이 문자 폭탄한다, 전화 협박한다는 소리도 못 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일이니까. 자, 국회의원이 말이죠. 나 감옥 가겠다고 생각하고 한 명이 버티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감옥 안 가죠, 당연히. 감옥 안 가는데 무슨 파렴치한 짓을 해도 감옥을 안 가는데, 이거는 정당하게 자유파 국민 자신의 지지자들, 자기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좌파에 맞서서 온몸을 던졌다, 싸웠다. 그걸로 왜 감옥 가겠어요? 근데 감옥 가도 좋다고 하는 결기만 있으면 소회의장 나가서 얼마든지 항의하고 몸으로 항의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사건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주호영이가 얼마나 한심한 자였냐 하면, 이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7개라도 상임위를 받았어야 돼요. 이 협상할 때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하나도 안 받아라고 뻥을 치지만, 아니 뻥 친다고 진짜로 하나도 안 받으면 그 바보지. 7개라도 받았어야 돼. 그래서 저쪽에서 강행한다 그러면은 우리 쪽 위원장이 그럼 우리는 회의 못해 하고 보이콧을 해버리면 돼요.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현안 말고도 수많은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목마른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문이라든지 예결위 같은 데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 당신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밀어붙이면 우리는 정무위 전원 보이콧 할 거야.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안 하면 회의 못 해요.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자가 그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좌파는 진짜 만들고 싶은 거를 아무 방해 없이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은 그러면 열심히 상임위에서 투쟁하고 반대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투쟁하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선진화법으로 고소당한다고 겁을 먹고 반대 토론한 다음에 표결한다고 그러면 다 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국회를 운영한 거야.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올리면 이 국민의힘이 알아서 퇴장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서 완전히 입법부를 좌파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좌파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이가 야당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를 무지무지 괴롭혔거든요. 그때 김대중이가 있던 당의 국회의원이 82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82명. 그 82명 가지고 국회를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얻을 거 없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1명 갖고 뭘 할 수 있겠냐. 국회의원 1명 갖고도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후보가 당 대표를 할 때, 그때가 열린우리당 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해서 과반을 해가지고, 그때는 선진화법이 없을 때니까 과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4개 법이 있잖아요. 열린우리당은 당시에 그것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불렀어.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그것을 4대 악법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사학법 개정,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나머지 2개가 더 있었어요. 그거를 저지하는데 박근혜 대표가 6개월간, 그 엄동설한 겨울에 6개월간 장애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4개 법을 저지했다니까요. 그래서 국회는 머릿수로만 되는 거 아니다. 머릿수로 결정 날 거면은 총선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하려면은 많은 걸 할 수 있는 의석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